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는 쌤 오공쌤이에요. 경우의 수 14번째 시간 색칠하는 방법 심화 문제인데요. 경우의 수에서 이 색칠하는 방법이 쉬우면 또 쉬운 문제, 어려우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쉬운 문제 하나 그리고 어려운 문제 하나 하고요. 이게 한 번에 다 하려면 강의 시간이 길어져서 두 번째 강의 한 번 더 할 거예요. 색칠하는 방법은. 그래서 동영상이 두 개예요. 이번이 첫 번째 시간이에요. 27번 A, B, C, D, E, F의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검정색의 6가지 색을 마음대로 칠하고 같은 색도 얼마든지 칠해도 된다. 단 이웃하는 부분은 구분을 위해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고 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색을 중복을 허락하죠. 그러니까 색이 6가지지만 개수는 뭐 10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칸은 그대로 6개죠. 따라서 개수는 색 쪽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칸에서 주도권을 잡고 칸칸이 색깔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A에서는 6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B는 A를 뺀 나머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C는 A, B가 선택한 것이 다 제외가 돼야 돼요. 둘 다 접하고 있으니까 4가지. 여기 D를 보세요. D는 3가지를 뺄 필요가 없어. D는 B하고만 접해 있어요. E하고도 접해 있지만 E는 아직 순서가 안 됐기 때문에 선택이 안 했잖아요. 선택을. 그러니까 앞에서 선택한 것만 피하면 되는 건데 접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5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E는 이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을 다 피해야 하기 때문에 3가지를 피해서 3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F단계에서는 위쪽과 왼쪽만 피하면 되니까 2개를 빼서 4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6, 5, 4, 5, 3, 4 6, 5, 4, 5, 3, 4의 가지수를 모두 곱하면 7200가지나 나와요. 자, 요게 이제 워밍업 수준의 그런 비교적 쉬운 문제고요. 다음 문제를 보세요. 괄호 1번, 여기는 두 문제가 있어요. 28번에는 그림과 같은 테이블에 빨강, 노랑, 주황, 초록, 파란색을 한 번씩만 칠할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의 수는? 그럼 여러분은 이걸 보시면 앞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선 5가지, 또 한 가지를 뺀 4가지, 한 가지를 뺀 3가지, 한 가지를 뺀 2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쵸? 2가지. 그래서 이거를 5, 4, 3, 2, 1 곱해서 120가지 라고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원 모양이 아니라면 그게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인데 잘 보세요. 가운데 동그란 노란색이 칠해진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색칠을 한 걸 보세요. 이 4가지는 언뜻 보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같아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씩 회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순서는 그대로이고 첫째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에요.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와 똑같은 거죠. 그쵸? 원탁에 여러 가지 색깔의 사람을 앉히는 경우의 수야. 그런데 우리가 이미 원탁에 둘러앉기는 배웠었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럴 때는 만약에 n명이 앉게 되면 n-1 팩토리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같은 거니까. 따라서 4명이잖아요. 둘러앉는 사람이. 그래서 4-1 팩토리얼. 그럼 321을 곱해야죠. 그래서 6가지. 근데 이 6가지는 5군데의 색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4군데 색칠에 대한 가지수예요. 아직 가운데는 뭘 칠할지 아직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가운데는 제일 먼저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뭘 정해도 상관없죠. 5가지가 다 올 수 있죠. 그래서 가운데 5가지 곱하기 이 4가지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 6가지를 곱해서 5, 6이 30 이렇게 해서 30가지가 나와요. 자, 이제 정말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면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상관이 없대요. 너무 좋죠?
색을 중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칸수는 여전히 5칸이고 3개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칸에서 색을 선택을 하자. 자, 그럼 여기서는 5가지를 선택하겠죠. 그쵸? 그럼 뭐 이쪽에서 선택할까요? 여기서는 뭐 이 이웃하는 애를 선택하면 안 되니까 4가지. 그럼 이쪽에서는 이 노란색과 앞 단계에서 선택한 이 초록색도 일부 접하고 있기 때문에 2가지 색이 인접하고 있으니까 그걸 뺀 3가지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쪽 하얀색을 보시면 노란색과 빨간색만 선택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5개에서 2가지를 뺀 3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부터 달라져요. 잘 보세요. 3가지가 어떤 3가지인지 구분을 해야 돼. 이 3가지가 되는 순간, 이 자리에 오는 순간 맞은편에 있는 자리가 있죠. 그죠? 맞은편에. 여기 있는 고르는 경우는 노랑과 빨강을 제외한 어떤 색을 고를 수 있냐면 파랑, 주황, 초록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떨어져서 만들었죠. 왜 그럴까요? 마주보고 있는 게 초록이에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2개로 구분을 하세요. 2가지로. 왜냐하면 여기 이 2가지가 올 수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뒤에 뭐가 오는지 경우의 수가 달라지고요. 그린 초록이 오면 또 뒷단계는 또 달라져. 같지가 않아. 파란색이나 오렌지색이 오면 결국 그 다음 단계는 3개를 제외한 2가지가 올 수 있어요. 요 경우 여기에 이 단계가 2가지가 오면 여기도 2가지가 와. 그래서 이 2는 4야. 근데 여기에 초록이 와. 이거 1가지가 와요. 그러면 초록하고 노랑을 제외한 3가지가 올 수가 있어요. 여기 다음 단계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1 곱하기 3 해서 3가지가 올 수 있어. 이걸 나뭇가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파랑이 왔어. 그러면 파랑, 노랑, 초록을 뺀 빨강과 주황이 올 수 있죠. 만약에 주황색이 왔다. 그러면 주황, 노랑, 초록을 빼야죠. 그러면 빨강과 파랑이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총 4개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여기 초록이 왔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노랑하고 초록만 빼면 돼. 그러니까 3가지가 다 올 수가 있어요. 자, 주황, 파랑, 빨강이 다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총 가지수를 세어보면 7가지. 이 2개는요. 하얀색, 색칠 안 한 하얀색은 2칸은요. 한 칸으로 생각하세요. 연속해서 달라지는 거니까. 한 칸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은 총 7가지라고 하셔도 돼.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 그림을 그리기가 번거로운 학생은 여기는 일단 3가지가 올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나눠요. 맞은편에 있는 이 색깔 1가지, 그렇지 않은 나머지 2가지 이렇게. 자, 이 2가지, 여기에 2가지가 올 경우 그 다음엔 2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이 2는 4. 여기에 그린색 1가지, 오로지 1가지가 올 경우 그 다음엔 3가지가 다 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1가지일 땐 여기가 3가지니까 1 곱하기 3 해서 3가지. 그래서 이런 색깔이 오거나 이런 색깔이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지 이게 동시에 돼야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또는이고 합의 법칙이죠. 그래서 합해서 7가지. 가지수를 이렇게 그냥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7가지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만 하면 되지. 5가지, 4가지, 3가지, 그 다음은 7가지 해서 총 곱하면 420가지가 나와요. 조금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까다롭고 복잡해 보일 거예요. 근데 요렇게 된 유형 비슷한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여러 번 그냥 반복해서 그냥 너무 집중하지 않더라도 반복해서 듣고 보다가 나중에 한번 제대로 스스로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다음 강의가 이 색칠하는 방법 2번째인데 이와 비슷한 흡사한 문제를 시중에 있는 심화 교재에서 찾아서 또 낼 거니까 그걸 또 한 번 더 들으시고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